믿을 수 없는 참사로 대한민국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안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희생된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유족분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 어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재시작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3화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저희 분위기도 돌아와야죠. 예, 그렇죠. 좀 오프닝이 저도 좀 뭐랄까요, 진심을 담아 표하려다 보니까 예. 말이 좀 많이 버벅거렸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좀 정말 큰 일이었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참. 뉴스 보면서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참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예, 어른으로서 좀 못난 어른이라서 많이 미안하고요. 자, 모두가 절대 앞으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 저희 어른들이 더욱더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무겁게 시작했지만 이제 가볍게 우리의 스타일대로 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방송도 아무래도 그 거국적으로 힘들었던 분위기에 저희도 애도의 뜻을 함께 담고자 결방했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담백하게 네. 가야죠. 너무 네, 많아서 그렇죠. 녹화하면은 앞에 PD님이 좀 안 좋아하세요. 30분 녹화인데 예. 30분 방송이 되는데 예. 녹화가 한 4, 50분 넘어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저희가 그 대본을 쓰거나 하면은 최대한 정보만 딱 간략하게 해놓는데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팟캐스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미사 요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단점이 미사 요구만 늘어놓는데 예. 쓸데없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뭐 이거 뭐 앞서 오프닝 하면서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두 사람이 녹화하고 있는 달이 6월이에요. 네, 자, 6월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 브라질에서 열리게 되었죠. 네. 자, 월드컵 일정이 6월 13일부터 7월 14일 약 한 달간 열리고요. 예. 자, 대한민국은 H조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조예요. 예, 그때 참 조 추첨할 때도 상당히 떨렸었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먼저 H조에는 예,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가 같이 속해 있고요. 네. 저는 조 추첨할 때 G조에 걸리기 원했었어요. 아, 쥐조 그 네. 죽음의 조. 왜냐면 이왕 붙는 거 센 국가랑 붙어서 예. 뭐 무참히 깨졌는지 아니면 무참히 이겨버리든지 이렇게 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 물론 다 약한 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조건 1위를 할 수 있는 아예 강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혼전 양상이 더욱더 있을 거란 예상이 많더라고요. 네. 뭐 일단 FC 야장만의 팟캐스트긴 하지만 예. 또 축구 관련된 팟캐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월드컵을 저희가 좀 일정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일단 조별 예선이 마지막 주라 그런지 늦게 있어요. 예. 6월 18일 수요일 한국 시간 오전 7시 러시아랑 붙고요. 네. 두 번째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4시 알제리, 그리고 6월 27일 금요일 오전 5시 벨기에. 다 학생들과 직장인들한테는 최악의 시간이죠. 예, 게다가 러시아전이 열리는 6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도 최악의 날짜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래도 그 뒷경기들은 다 방학이어가지고 저는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예. 참 브라질이라 그런지 너무 늦네요, 시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브라질이 덥다 보니까 이제 야간 경기 위주로 편성을 해라라는 피파의 권고 때문에 경기 시간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오전 4시 같이 정말 어중간한 시간대가 아니라 아무래도 오전 경기로 좀 옮겨질 것 같고요.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그래도 9회 연속 월드컵 진출 일단 기록을 달성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 나간 거 대한민국의 명성을 드높여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너무 연군이 없었나요? 말을? 아무튼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예. 아무래도 우리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예. 하지만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싸워서 이기고 오시기 바라고 있고요. 예.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투더 매치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시작해서 그런지 또 발음도 좀 안 되네요. 자, 예, 이번에는 영어에 저희가 약한 네, 저희가 4월, 5월 한 예. 달 만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 너무 많아요. 예, 11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4월, 5월 경기를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 먼저 4월에는 총 전적이 3승 2무 1패. 예, 왜냐면 또 FA컵 경기가 2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 성균관대를 상대로 해서 2대 0으로 이겼고요. 그때 또 손동주 해설이 그때 캐스터로 나오셨는데 네, 그때 제가 아주 예. 오프닝을부터 쌈박하게 예. 말아먹었죠. 아, 안녕하십니까. 예, 정비대 멘트도 다 못하고. 예, 그리고 지금은 안경을 쓰고 나오셨지만 그때는 안경을 안 쓰셔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네, 그 반응 많았어요. 저 누구냐고. 예. 저 앉아있는 저 대진 누구냐고. 예, 손 도중씨냐고 네. 막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예. 뭐 아무튼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예. 좀 어려웠던 거는 성균관대학교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아, 그 방송하는데 그 중계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2대 0으로 이긴 경기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4월 달에는 성적이 참 좋았어요. 예. 3승 2무 1패 호성적으로 또 6득점 3실점을 하였는데요. 예. 유일하게 진 경기는 광주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FC와의 원정 경기였는데요. 이때 예, 임선영 선수와 또 김민수 선수에게 득점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했는데요. 아무래도 광주 상대로 현재 2연패 중이거든요. 또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4대 0의 대패 기록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광주에 지금 사령탑이 남길 감독 대행입니다. 아직 정식 감독은 아닌데요. 여범규 감독님이 사퇴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또 수석 코치로 또 하면서 안양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조금 안양을 상대하는 법을 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또 광주가 또 선수진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조금 흔들었다, 이겼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길 감독 대행이 안양을 상대하는 법을 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날 광주전은 유독 좀 무격하게 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 좀 많이 좀 약한 모습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대로 현재 K리그 클래식의 1위 팀이자 또 AFC 챔피언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팀이 포항과 0대 0 무승부였어요. 뭐 결과적으로 페널티킥까지 가서 예, 승부차기. 승부차기에서 예. 패배는 했지만 아, 그날 이진영 선수가 일반 K리그 클래식 팬들 특히 포항 팬들한테 예. 이름이 알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말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뭐 최근 가장 핫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주 선수, 김승대 선수, 뭐 강술 선수, 뭐 그냥 1군이 다 나왔어요 그날은. 너무 얄짤없었죠. 일본 예. 가는데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예. 안양이 방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 아주 방패가 굳건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견고한 수비를 갖춰가지고 포항 선수들이 아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막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약간 아쉬웠죠. 뭐 신하영 골키퍼도 너무 잘했죠. 예, 신하영 골키퍼도 사실상 국대급 골키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썼던 경기였어요. 정말. 자, 그렇게 4월에는 부천, 안산, 성균관대를 상대로는 신승을 거뒀고요. 예, 아쉽게 대구와 포항은 무승부. 예, 뭐 포항은 결론적으로 지긴 했다만 예, 그리고 유일하게 1패를 4월에는 광주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3승 2무 1패라는 좀 호성적이죠. 네, 호성적을 성적이었죠. 예. 가지고 아, 안양이 작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대로 무장을 했구나, 제대로 전력을 갖췄구나 평을 했던 달이었는데요. 예, 5월에 좀 무너졌죠. 네, 5월로 가면서 그 견고하던 방패가 좀 무너졌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좀 성적이 좀 저조했어요. 예, 1승 4패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1승은 대구에게 2대 0 무실점 승리였지만 대전과 그리고 충주 그리고 또 수원 FC와 두 번 붙었는데 이 경기에서 지게 되면서 예, 1승 4패라는 많이 아쉬운 성적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좋은 성적이죠. 예. 네. 그래도 조금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자극이 필요해요. 예. 6득점
10실점. 예. 네, 10실점. 일단 득점은 4월이랑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득점력은 그대로 좀 갖춰졌다 평은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방패라고 불렸던 안양이 10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다는 건 아무래도 수비력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부천이나 안산 그리고 예, 뭐 상대했던 팀들 그러니까 예, 4월에 이겼던 팀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키 큰 공격수를 최전방에 세워놓고 그 선수에게 롱패스를 띄워서 그 뒤에 세컨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식이었는데 예, 대전이나 뭐 그리고 또 수원FC, 충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속된 말로 잘게 썬다는 느낌이 강한 팀이거든요. 조금 무작정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돌파 좀 시도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약간 안양에게 조금 악수로 작용했던 것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포백 라인하고 예, 4명의 포백 라인하고 4명의 미드필더 예,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하는 팀들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올라갔지만 근데 이 포백 라인은 전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안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드필더와의 중간에 간격이 생기게 되고 가뜩이나 이 공간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그리고 또 패스가 잘 맞는 팀들을 상대하면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이 부분은 4월에 있던 광주와의 경기와도 연관지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양이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좀 이런 점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인 상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또 그리고 포백 라인이 약간 선수 기용이 변하면서 물론 박민 선수도 돌아오고 뭐 가소련 선수도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경기 감각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포백 라인이 살짝 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었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5월을 좀 간략하게 좀 몇 가지 또 나눠 보면요. 예. 그래도 이런 좀 아쉬움 속에 좀 빛난 거는 일단 이진영 선수가 뛰어난 선방을 많이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2실점 이상 했던 경기들이 많지만 뭐 골키퍼가 모든 골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수비가 잘해주고 골키퍼까지 잘해준다면은 당연히 뭐 실점을 하더라도 1실점, 뭐 2실점 이렇게 적은 실점을 하거나 무실점을 갈 수 있는 건데 예. 10실점이라는 10골의 실점이라는에도 불구하고 이진영 선수가 선방에 빛났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예. 5월의 경기를 모두 보면은 10실점 이상을 더 할 수 있었어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재영 선수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생각하기도 쉽네요. 그 정도로 예. 좀 많이 수비가 무너진 모습이 좀 방패가 좀 무너진 모습에 좀 예.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빛났던 건 이재영 선수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와 예. 또 하나 또 고무적인 건 이제 계절이 더워지다 보니까 FC 안에 용병 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선수인 펠리페 선수와 바그너 선수가 있죠. 네, 이 두 선수가 남미 출신인데 예. 이 선수들이 드디어 예. 기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예. 네. 5월에 뭐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경기라고 보면은 이 바거나 펠리페 선수가 아주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바그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안산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신고했고요. 그리고 바로 5월 14일 대전전에서 예, 펠리페 선수가 들어간 지 30초 만에 예, 교체 투입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패스가 오네 톡 하고 예, 첫 골 넣었고 그리고 또 5월 31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로빙샷 이렇게 넘어가는 로빙샷으로 자신의 예,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아주 멋있게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차함수 맞죠, 그게? 제가 문과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데. 저도 문과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멋있는 골을 보여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고무적이다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예. 이재영 선수의 뛰어난 선방과 그리고 용병 두 선수의 기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에는 안양은 방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5월에 아무래도 포항전 이후로 급격히 폼이 좀 떨어졌다 안양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연장전까지 가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또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 예, 워낙 경기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그 페널티킥에서 패배한 것이 좀 아쉬워서 예, 약간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의 멘탈이 약간 수습이 되지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6월 시작하면서 좀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자 6월 뭐 저희가 뒤이어서 일정 말씀드리겠지만 뭐 일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경기니까요. 중요한 경기죠,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일단 4월, 5월은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백투더 매치로 살펴봤고요. 예. 자, 4월 백투더 매치 이어서 이제 4, 5월 가장 활약이 좋았던 선수 베스트 플레이어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최전 해설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 선수의 활약이 빛났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최진수 선수입니다. 역시 최진수 선수가 FC 안양의 공격의 핵이다, 중심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무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최진수 선수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좀 공격 쪽 포지션 출신이었어요. 예. 뭐 그 전에 있던 울산현대에서도 그렇고 또 연령별 청소년 팀에서 공격 쪽에 치중된 포지션에서 뛰었는데 안양에 와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공격 말고도 수비 쪽에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시즌 초중반 때 그런 점에서 조금 약간 좀 헤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파울도 많이 나오고 그건 좀 수비 쪽에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정말 이제는 또 임대생이 아닌 완전한 안양의 선수가 되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수비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또 원래는 교체 투입이나 교체 아웃이 많았는데 이제는 또 풀타임도 여러 번 소화하면서 정말 이제는 본격적인 안양의 주전으로 자리 굳히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4, 5월에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 최진수 선수 뽑았고요. 또 프리킥골로 멋지게 또 넣었고 또 그리고 김종성 선수의 안양에서의 데뷔골도 넣었고요. 예, 정말 도움을 줬죠. 예. 최진수 선수는 어떤 미사역으로 붙여도 설명 필요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제가 뽑은 베스트 플레이어는요. 자, 바로 박성진 선수입니다. 우리 주장 박캡틴. 갓성진. 네, 갓성진 박캡틴, 캡틴 박 예.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박성진 선수를 선정한 이유는요.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올 시즌까지 예. 거의 모든 경기로 풀타임을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제가 중계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노예다. 철인에서 노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하면 철인 약간 조금 희화해서 정말 비하의 뜻은 아니고 희화해서 노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팀에서 정말 중추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박성진 선수가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박성진 선수가 그렇게 5월 31일 날 수원전 때는 예. 처음으로 전 교체한 걸 처음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FA컵 때 뭐 교체 출전이나 교체 아웃도 있었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네. 교체 아웃된 게 바로 손동주 해설이 말씀하신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박성진 선수가 그동안 풀타임 출전하면서 본인도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FC 안양의 자기 팀을 이끌기 위해서 주장으로서 또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또 공격진과 또 미드필더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보다 정말 수비 가담하는 측면도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진 선수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예.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 네. 타력을 다하는 투지 이런 생각에 큰 감동을 받아서 예. 저는 바로 박성진 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활약이 가장 좋았다고 뭐 저희가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김재홍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백동규 선수, 주현재 선수, 김종성 선수, 그리고 조성준 선수 이렇게 또 안양에서의 첫 골과 그리고 올해 시즌 첫 골을 터뜨렸거든요. 뭐 말로 다 하기엔 모든 선수가 다 베스트죠. 예, 그렇죠. 뭐 저희 선수도 아닙니까? 누구의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4월, 5월 베스트 플레이어는 최진수 선수와 박성진 선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저희 두 사람이 뽑아놓고 축하합니다라고 하긴 좀 부끄럽긴 한데요. 뭐 아무튼 주는 것도 없는데요, 네. 저희가.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6월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6월 첫 경기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죠. 고양하이 FC와 6월 6일 홈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그게. 예, 저희가 녹화가 지금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서 예. PD님이랑 카메라 감독님까지도 나오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아마 저희가 또 이따가 또 중계하면서 또 뵙게 돼요. 예, 하면서 또 오늘 안녕하세요 녹화했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네, 저 얘기할 거예요. 예. 오늘 경기 저도 해설로 참여하기 때문에요. 예. 또 얘기할 거고요. 일단 아무튼 예. 6월 6일 고향 아무래도 승리할 거라는 저는 의심치 않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고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알렉스 선수인데요. 이 알렉스 선수가 최근에 이끌고 있지만 알렉스 선수가 안양에게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만큼 수비가 꽁꽁 묶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물론 한 골이 있었지만 프리킥 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선수를 막을 줄 아는 그런 안양이기 때문에 다만 약간 조금 안양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까지 안양 선수였던 박병원 선수가 있다. 박병원 선수 고향이 요새 폼이 올라오면서 예. 박병원 선수 같이 올라왔어요. 예, 도움도 기록했어요 최근에. 박병원 선수가 기량이 올라오니까 이게 선수가 기량이 올라오니까 팀도 기량이 같이 올라오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박병원 선수도 예의주시해야 될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 쉽게 또 막을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예,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이따가 중계에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경기는요. 6월 14일 광주 홈에서 광주와의 또 경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가 비록 우리 안양에게는 이겼지만 그 외에 성적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점차 징크스가 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꺾으려면은 이차 확실히 끊어야죠. 예, 그 다른 것도 아니라 홈에서 꺾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홈팬들의 응원을 뒤로 등에 지고 예, 응원의 성원을 보답하기 위해서 또 선수들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예, 유독 그렇습니다. 광주한테만 약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예. 또 수원도 그렇지만 예, 광주한테 유독 약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또 천적 관계만큼 또 싫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때문에 예, 아무래도 광주전에는 또 선수들이 필승의 투지를 불태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상대로 그 1승이 있는데 이 1승이 원정이었단 말이죠. 원정은 그때 2대1 역전승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홈에서 한번 이기고 그리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적 관계를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 네, 아무래도 6월 14일 경기가 저는 그 기점이 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는요. 6월 22일 강원 멀리도 갑니다. 원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강릉이 아니라 아마 춘천으로 갈 거예요. 강릉 종합운동장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만 강원도 역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K리그 챌린지를 보면 정말 놀라는 게 다 올라와요. 지금 거의 2위부터 거의 하위권까지 이제 예, 엄청난 박빙. 거의 한 경기 차이예요, 진짜. 한두 경기 차이라 예. 지금 모든 팀들이 지금 독이 올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력 선수였던 최진호 선수는 물론 지금 김영호 선수까지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미드필더 쪽에 확실히 허리를 잡아줄 선수가 없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노린다면은 공격도 약화시킬 수 있고 수비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FC 안양의 미드필더진이 예, 강원 미드필더진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예. 압살하느냐가 그날 경기의 승패가 갈리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에는 6월의 마지막 경기죠. 6월 28일 충주와 홈에서 붙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주와는 뭐 지난 패배로 인해서 무패행진이 종료됐지만 지금 그 전에는 2연속 무승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경기 연속 충주 상대로 무승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충주 그래도 뭐 지금 전적상에서 최근 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밀릴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 전에 천적 관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FC 안양에게 있어 좋은 천적 관계는 유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충주도 올라오고 있는데 충주 역시 올라오고 있는데 또 이한희 선수가 예, 이한희 선수가 골을 넣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완희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 못 나와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충주를 확실하게 예. 제압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예상하고요. 근데 충주 저희가 5월 경기였나요? 그래서 충주전 이제 예. 패배한 게 예, 그때도 약간 좀 무기력한 모습, 수비가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다시 좀 수비를 재정비한다면 다시 충주와 천적 관계를 다시금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완희 선수는 못 나오겠지만
뭐 한홍규 선수 그리고 그 우리에게 도발을 했었던 정모 선수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로 여전히 방심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도 고기도 먹어봤으니까 잘 먹으니까.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이거죠. 예,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충주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6월에는 5월에 아쉬운 성적을 뒤로하고 예. 6월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13화 오늘 마치겠는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좀 지금 저희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지금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안녕하세요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이 예.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좀 대대적인 거 하나 큰 거를 빵 하고 터뜨릴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준비가 제대로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담백하고 예. 또 소셜 네트워크 방송계 유재석, 신동엽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그 다음 칼럼에 스포츠 칼럼에서 그 연재되고 있는 한준희 해설위원님과 장재현 해설위원님의 원투펀치를 저희가 넘고 싶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노력의 발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한층 모든 분들께 다가갈 수 있다. 모든 안양 시민분들이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담백한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분량을 약간 좀 다이어트 했고요. 아무래도 13화가 어떻게 보면 백투더 매치 하면서 예. 경기를 되짚어 보면서 말로 이렇게 좀 입축구죠? 예, 그렇죠. 저희가 좀 털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아마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저희가 더 이런 식의 이제 좀 담백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로써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송을 예.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녹화하는 거다 보니까 예, 감을 좀 찾아야 돼가지고 조만간 예, 다음 방송에서는 감을 찾아와 가지고 정말 재밌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있을 14화 또 새롭게 구성을 한번 몇 개 좀 꾸며봤어요. 이렇게 좀 그렇죠. 조합도 해보고 좀 풀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자, 14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로써 이 두 사람의 13화 안녕하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14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인사 어떻게 하죠? 아.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예. 다음 14화 때 뵙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요. 제발.